시장 상인들이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날. 아유, 작년에 2배면 무조건 그냥 감사하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어르신들의 까다로운 입맛도 사로잡고 간은 어때요? 간겠네요. 간 맛있어요? 예. 다행이다. 잊고 있었던 가족의 정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민족의 명절 추석.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 아닐까 싶어요. 부모로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라는 말을. 폭염으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맞은 올 추석. 평범한 사람들의 추석 연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름달만큼 기분 좋은 약자 복지 정책 지금 공개됩니다. 추석 연휴가 보름여 남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제사 음식에 들어가는 뭐 동그랑땡, 동태포, 꼬지, 뭐 호박 이런 거지. 우리는 인독도전서부터 여기 있는 거는 5, 6가지가 다 추석에 나가는 물건입니다. 추석 같았으면 하는데 아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힘들어. 그래도 그때는 안 판 거보다 낫겠지 뭐. 먹거리와 인파로 북적북적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추석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물이 어쨌든 나물이 가장 많이 나가죠. 나물. 그리고 그냥 더덕구이가 또 상당 부분 많이 나가요. 암사시장에서만 7번째 추석 연휴를 보낸다는 강 사장님. 특히 2년 전 추석 연휴를 잊지 못한다는데요. 당시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암사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친 상인들을 격려했는데요. 쇼츠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가정용 참기름, 들기름, 밀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완판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현재 회장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네. 그러면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들른 가게 중엔 강인구 사장님의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반찬 더덕구이하고 뭐지? 예, 그 더덕구이, 잡채, 고등어 무조림 이렇게 사갔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뭐 악수는 하고 대부분 그냥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직접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특별한 관심과 뭐 배려를 좀 더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직접 뚜벅이로 장을 보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장 보는 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럼 시장에서도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공개했는데요. 문제가 지금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암사시장의 사례처럼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디지털의 혁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변화하는 이런 유통 환경에 잘 적응을 하도록 또 지원하겠습니다. 그 후 2년. 시장 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정체 모를 바구니들이 눈에 띕니다.
그 번호대로 물건들을 상인들이 갖다 넣으면 그거를 배송업체에서 바로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가져가는 그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부터 12번까지면 12개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12개 1번부터. 네. 지금 현재 암사종합시장은 150번까지 있습니다, 번호가. 이 시장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각각의 상품을 구입하면 설정된 번호로 물품 목록이 연동돼 배송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암사종합시장이라는 하나의 슈퍼에서 물건을 골고루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과 하나만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2년 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사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통합물류센터는 그때 구축된 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배송 관련된 업무들 보고 있고요. 개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배송센터는 있었어도 이렇게 다양한 가게에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주문들 처리해주는 배송센터는 없었어요. 통합물류센터가 생기기 전 시장 내 개별 점포마다 주문받고 각각 배송업체를 불러야 했다면 현재는 각 점포에서 발생한 주문건을 하나의 장소에 모아 일괄 배송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주문과 배송 처리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후 상인들은 고객 응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내가 포장을 하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수월해졌죠. 그리고 직접 배송하시는 분이 오셔서 물건을 수거해 가시니까 더 좋죠. 상인들은 바쁜데 그거 먼저 포장하고 뭐 물건 판매해야 되죠, 포장해야 되죠. 바쁜 와중인데 그분들이 와서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거든요. 시장 내 주문 배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며 이전보다 다양한 배송도 가능해졌다는데요. 그간 수도권 중심이던 주문이 전국 단위로 늘어난 것도 이 때문.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많지만 급변한 유통 환경에 맥을 못 추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높일 출구를 찾은 건데요. 암사시장은 작년 온라인 매출로만 12억을 올렸는데 전국 전통시장 온라인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암사시장 상인들이 올해 추석 대목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상인분들 중에 조금 젊은 분들이 그립이라고 해서 하는 개인 방송이 있어요. 그거를 올해부터 도전하기 시작하셔서 먼 데서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장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연중 으뜸 가는 명절이자 수확과 풍요의 상징 추석. 매년 이 기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통화 좀 하셨어요? 예. 송편도 먹었고? 이처럼 연휴 기간의 대부분의 현장을 찾는 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책상 위에서 나오지 않는 만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지난달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내수 회복은 높이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명절 연휴가 더 외로운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건 이런 민생의 숨소리까지도 챙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콩나물과 취나물, 무나물을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을 엮어서 볶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성을 가득 담아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요리엔 자신 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솜씨를 더 발휘했다는데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든든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이 협력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러 가는 길. 무거워진 양손 덕분에 마음까지 넉넉해진 듯합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한 주 잘 계셨어요? 네. 아유,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 많이 그러시고. 다리는 좀 어떠셔요? 홀로 사는 오영달 어르신에게 그간 추석 연휴는 반갑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자집은 아들 하나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연락이 안 되구나. 연락도 안 되고. 다리는 뭐 예전부터 편찮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두 살 때는 그때 홍역 하는 거야. 아, 예. 예전에 맞아요. 예. 그때 홍역 때문에 그런 소아마비 하는 거 그거 왔어요. 할아버지가 이날 전달받은 건 반찬이 아닌 가족의 따뜻한 온기. 아침 구운기라 맛있을 깁니다. 예.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은 힘든 일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이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간이 맞는 방법 있어. 그래도 추석 제대로 나죠. 분위기 나지. 맛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고 넉넉하게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국민들의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물량에 정신이 없는 우체국. 속보가 4-50개 정도 되고요. 분기 한 7-80개 정도, 그다음에 일반 우편이 있습니다. 명절 때가 아무래도 특수지요. 물량도 많고 택배도 많이 늘어나고 고중량 우편물이 많이 늘어나고. 베테랑 집배원인 장시창 씨. 대전 대덕구 법동 일대 우편 배달을 맡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수취인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른다는 장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배송을 하며 유달리 기억에 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들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술병이 있다든지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인기척이 잘 없다든지 그런 날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위기가구 포착을 위한 정보를 늘려도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지 등기 서비스가 시작된 건 전산망에 뜨지 않는 현장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일일이 그냥 배달만 하고 뛰어나왔던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복지 등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깝게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 상황 어떻습니까? 이런 복지 등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그 결과물을 발송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복지 등기 사업입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집배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까지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복지 등기 서비스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낀다는 집배원들입니다. 지금 월에 50통 정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한 200통 정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65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집배원들이 이런 배달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그분들이 수혜를 그 정도 입으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되게 만족해하고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는 올해 더욱 진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힘을 합쳐 에너지 바우처 미수령 가구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한 거죠. 집배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거주지의 냉, 난방, 환경 등을 조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 취약 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배달 중인 이들. 바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약자 복지의 취지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많이 늘었지만 복지 등기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어려우신 분들이나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며 그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이들도 속속 국가의 울타리 내로 편입 중입니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그리고 있고요. 그냥 장두원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옆에 계시는 송재현 여사님의 아들 장두원이라고 합니다. 모처럼 데이트에 나선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어머니를 따르던 두원 씨는 30이 된 지금도 살가운 아들. 모자는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 취미까지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별하게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또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차 박스거든요. 이렇게 표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실 비용 면도 되게 많이 들어요, 표고가. 그래서 이렇게 선물 들어온 박스에다가 이 그림을 아예 붙여버리는 거죠. 뛰어난 감수성과 고운 심성까지 똑 닮은 모자.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삶에 전환점이 생긴 건 2017년 무렵입니다. 그냥 샤워하려고 옷을 벗는데 여기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눌렀더니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동네 병원 가서 초음파 해봤더니 이제 좀 이상하다. 큰 병원을 가라. 해서 이제 가서 판정을 받게 됐죠. 당시 두원 씨는 아픈 엄마의 병간호와 생계 유지까지 책임져야 했다는데요. 모자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2012년에 저희 아이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다 이제 부도나고 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랑 아이 둘 남겨놓고 그냥 사라진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저희 셋이서 살고 있었던 때고 제가 친정에다가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아이랑 셋이 살고 있던 가운데 유방암이 덜어 걸려버린 거죠. 병원비에 생활비에 학비까지 나가야 하는 돈은 빠듯했지만 당시 학생이던 가족 돌봄 청년 두원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선 보조 선생님, 정규 선생님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또 짬짬이는 그 과외 이제 업체 같은 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이제 제 이력서를 내고 이제 학생들을 매칭을 받아서 과외 이제를 이제 진행하거나. 자연히 취업 계획이나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점점 뒤로 밀렸다는데요. 답답한 현실에 두원 씨는 스스로를 놓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근 한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는 제가 식습관도 좀 불균형하고 저를 돌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부족했었는데. 하지만 두원 씨 같은 가족 돌봄 청년들은 지금까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과 함께 가족 돌봄 청년도 새로운 복지 수요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지원 체계로는 취약 청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은 초기 발굴 및 원스톱 전담 창구로 일상 회복시켜 한 사람도 정책에 소외지지 않도록 각종 청년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생긴 전담 기관이 청년미래센터입니다. 청년미래센터는 현재 전국에 4곳.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두원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막막한 기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센터는 두원 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돌봄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정 어린 시각으로, 시선으로 다독여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야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두원 씨.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다시 기운을 내볼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일률적으로 어떤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다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저희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지출 중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에도 어려운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는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해 민생 안정과 서민 중산층 시대 구현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민생 현장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민생은 치열한 전장 그 자체입니다. 무더위를 견뎌낸 후 맞는 추석이 농부에게 더 반갑게 느껴지듯 현실의 어려움을 버텨내면 분명 내일은 좋아질 거란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 믿음이 희망이 되는 복지 정책이 실천될 때 민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